오늘은 그 식후 과일 섭취 습관, 이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특히 어르신들 건강이랑 관련해서요, 좀 생각지 못한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해 볼 텐데요. 주로 이제 한의사분이 오랫동안 경험하신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흘러갑니다. 자, 이 흥미로운 관점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분석으로 과일을 대체 언제 또 어떻게 먹는 게 중요한지 우리가 보통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방식 있잖아요. 그게 뭐 혈당이나 혈압 같은데 진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식습관 돌아보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식사하시고 나서 달콤하게 과일 먹어야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코스처럼? 네. 근데 자료 보니까요. 이 습관이 특히 70세 넘으신 어르신들께는 혈당이나 혈압을 갑자기 확 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30년 경력의 한의사분이 한 7천 명 넘는 환자분들 보시면서 식후 과일 드시고 약간 좀 안 좋아지시는 경우, 심지어 쓰러지는 경우까지 여러 번 보셨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넘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근데 딱 짚어야 할 게 과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언제 먹느냐, 이 타이밍 문제라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과일은 소화가 엄청 빨라요. 뭐 위에서 한 20분, 30분 이 정도면 되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네요. 네. 근데 우리가 밥이나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이건 소화되는데 막 2시간, 길게는 4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걸 먹고 바로 과일을 먹으면 그 먼저 먹은 음식이 꽉 막고 있으니까 과일이 위에서 내려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럼 위에서 약간 정체되는 거네요. 길이 막히듯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이렇게 위에 오래 머무는 동안 과일이 뭐랄까 발효가 되거나 좀 심하게는 썩는다는 표현까지 쓰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화에 안 좋은 독소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독소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소화 안 되고 가스 차고 배 더부룩하고 이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냥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 실제 사례도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네, 그 자료에 이 한의사분 장모님 이야기가 나와요. 68세셨는데 매일 아침마다 과일 주스를 드시고 또 식사 후에는 꼭 과일을 챙겨 드셨대요. 아주 건강 습관처럼요. 네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뇨 전 단계 진단이랑 고혈압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소화 안 되고 어지러운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식습관이랑 관련이 깊었던 거죠. 이 사례가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약 먹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이걸요. 그 장모님 같은 경우에 다른 건 크게 안 바꾸고 과일 먹는 시간, 이 방식만 좀 바꿨더니 혈당이랑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와, 시간만 바꿨는데도요? 네. 특히 그 아침에 드셨다는 과일 주스 있잖아요. 이것도 좀 섬유질이 이미 갈려서 없으니까 당 흡수가 확 빨라지거든요. 이것도 혈당을 갑자기 올리는데 한몫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군요. 주스도 그냥 과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자료에서 또 살아있는 음식, 죽은 음식 이런 분류도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좀 인상적이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건 뭐랄까 생명력이 없는 죽은 음식으로 보고요. 몸에 독소로 쌓이기 쉽다고 설명해요. 반면에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몸에 좋은 성분도 많고 활력을 주니까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부르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살아있는 음식인 과일조차도 잘못된 타이밍에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히포크라테스 말 인용하면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걸 먹는 걸 넘어서 자연의 이치, 즉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살아있는 음식도 때를 잘 맞춰 먹어야 제값을 하는 거네요. 그럼 이 자료에서는 과일 대체 언제 먹으라고 하는 건가요? 핵심은 빈속입니다. 아주 강조해요. 과일은 빈속 음식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요. 위가 비어있을 때 먹어야 그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빈속이요? 그럼 언제가 제일 좋은데요? 제일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과일 먹는 거요. 아니면 식사하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 이때도 괜찮다고 하고요. 운동 전후도 좋고요. 식전이나 아침 공복? 네, 제일 중요한 건 식사하고 바로 먹는 건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알겠습니다. 식후 즉시는 피하자. 양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뭐 많이 먹어도 되나요? 빈속에는? 아, 양 조절도 중요하다고 나와요.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하루에 한두 세 가지 종류 과일을 각각 한두 개 정도만. 그리고 이것도 꼭 빈속에만 먹는, 이른바 최소 과일 섭취법을 권장하더라고요. 털과일 먹는 거. 이것도 자연 순리에 맞으니까 좋다고 하고요. 와,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자료 보면 그냥 과일 먹는 시간만 이렇게 바꿨는데 건강이 확 좋아진 어르신들 사례가 정말 많아요. 네, 그렇죠. 그게 참 희망적인 부분이죠. 예를 들면 73세 당뇨, 고혈압 있으셨던 분이 혈당, 혈압 안정돼서 약을 줄이셨대요. 또 70세 심근경색 있으셨던 분은 가슴 불편한 게 훨씬 덜해지셨다고 하고 네. 81세인데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던 분은 소화제를 끊으셨고요. 심지어 75세 불면증 환자분은 잠을 더 잘 주무시게 됐다는 사례까지 소개돼요. 네. 이 사례들이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들어서 몸 기능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이런 작은 생활 습관, 특히 먹는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특히 연세가 있으실수록 젊을 때랑 똑같이 먹으면 안 되고 지금 내 몸 상태에 맞춰서 먹는 방법을 좀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과일 섭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몸에 좋다고만 생각했던 과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 이게 정말 중요할 수 있구나. 특히 식후에 습관적으로 먹던 과일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좀 알게 됐네요.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다른 측면이나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건강 습관을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건강 정보 차원에서 제공된 것이고요. 어떤 의학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